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승윤이라고 합니다. 완전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모든 시민에게, 개개인에게 똑같은 금액을 보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분배구조입니다. 이러한 완전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청년 기본소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청년 기본소득은 일단 청년은 가장 근로를 해야 하는,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핵심 근로 연령층으로 항상 분류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청년에게 무조건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것은 우리의 기존의 사고방식을 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 그 다음에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 기본소득은 그런 의미에서도 완전 기본소득으로 도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이 완전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런 중요성을 갖는다면 또한 현실적으로도 지금 한국의 청년 불안정 노동시장을 생각했을 때 시급함도 있습니다. 먼저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사회정책들, 기존의 정책들은 어떤 한계를 가지는지, 그리고 청년 불안정 노동시장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청년층은 현재 그 수 자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에서는 지금 20%가 채 안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청년층은 지금 현재 노동시장에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이중 노동시장 구조에서 내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실업, 그 다음에 비정규직의 증가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안정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의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임금 근로자들 중에서 29세 이하의 청년 비정규직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령층에서는 비정규직이 감소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유독 청년층에서만 이런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저임금 비중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연령층에서는 저임금의 비중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는 비슷하거나, 하지만 청년층만 유독 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되고 있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비전형 일자리라는 것이 있는데, 비전형 일자리 비율을 살펴본다면 청년은 현재 50%가 넘습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나중에 꿈이 무엇이냐, 어떤 일자리에서 일하고 싶냐, 어떤 직종에서 일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른 것보다 공무원 또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답하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대기업에서 종사하게 되는, 그 다음에 대기업으로 진입하게 되는 청년들의 비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만 하더라도 2006년과 비교했을 때 대기업에 일하고 있는, 그러니까 2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비율은 17% 정도로 감소해서 6% 정도가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청년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조차 힘들거나, 아니면 진입하더라도 비정규직에 일하거나, 내지는 원하는 것은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은데 실제로 대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청년의 불안정 노동시장의 모습이 여러 면에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기존의 청년 정책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 정책들은 주로 고용 중심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라든가 고용 촉진 지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취업 성공 패키지 같은 것인데요. 이것은 청년들에게 숙련 형성을 해서 일자리에 어떻게든 진입을 시키게 한다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인턴제를 활용해서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보게 한다거나, 이런 정책들인데요. 이것은 많은 한계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불안정 노동시장의 모습이 그렇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겠죠. 최근에는 그래도 청년 대상의 현금급여 정책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 청년배당이라든가 서울시 청년수당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라든가 성남시 청년배당은 일정한 나이의 청년에게 지역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직은 지금 도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기존의 고용 중심적 접근에서는 벗어난다고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지금의 노동시장 현실과 그 다음에 기존의 정책들이 여러 가지 한계를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내지는 부정합을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청년 기본소득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할까? 그 고민해본 아이디어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해보기 위해서 먼저 살펴본 것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생활 비용을 한번 분석해 본 것인데요. 이것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2014년의 원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즉 19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들이 현재 생활 비용으로 얼마를 지출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 가계 지출을 한번 살펴본 것은 이 청년들이 얼마나 소득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가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 또한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고 또한 항목별로 어디에다 지출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어떤 것에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가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총액을 한번 살펴보고 구성비도 한번 살펴보고 나서 우리가 시도해봤던 것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한 달에 사용하는 생활 비용이 시간당으로 환산했을 때는 시간당 얼마인가를 한번 계산해 본 것이에요. 이 공식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한 건데요. 이 M은 월 지출액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간당 만약에 임금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얼마인가가 이제 계산을 해본 것이죠. 이 계산을 해보면 청년이 예를 들어서 자구를 한다면,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생활을 한다면 생활 비용이 어느 정도가 드는데 이 생활 비용이 시간당으로는 얼마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하고 비교했을 때는 얼마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살펴봤더니 19세에서 24세의 청년들이 소비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때 당시에 이제 최저임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27% 이상의 높은 임금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2018년도에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되었지만 그래도 아마 많이 부족한데요. 어쨌든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을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열심히 풀타임으로 일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부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우리가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나이대의 청년들은 최저임금의 90%에서 110% 사이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최저임금과의 또 차이도 중요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만약에 설계한다면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들이 19세에서 24세 사이 처음으로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제 노동시장과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었을 때 부채 없이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얼마일까를 한번 고민해 본 것이죠. 이 고민에서 시작을 한다면 먼저 첫 번째 아주 쉬운 방법은 이 나이의 청년들이 한 달에 한 138만 원 정도를 소비를 한다. 이 정도면 이제 집값, 그러니까 월세, 교통비, 교육비가 모두 포함된 것인데요. 이 정도인데 이것을 그냥 만약에 전체 기본소득으로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아마 계산을 해봤더니 65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65조 정도가 연간 소요된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 기본소득 방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적정 생활 수준이 예를 들어서 월 한 140만 원 정도이다. 근데 최저임금 수준으로 전일제로 일했을 경우에도 한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임금 수준이라고 했을 때 그 차액인 한 30만 원 정도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세에서 24세의 청년들에게 30만 원 정도를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한번 아이디어로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이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연간 한 15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요. 이것은 기초연금의 한 2배 정도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15조 정도는 아주 큰 예산으로, 절대 불가능한 예산으로 우려를 많이 표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이미 일자리 창출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예산이 연간 15조 정도이고요. 청년 일자리 정책에만 5조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년 정책들이 여러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청년의 불안정 노동시장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랬을 때 15조 정도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증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여러 논의들에서 생태세라든가 토지세, 금융소득, 불로소득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세를 할 수 있다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완전 기본소득으로 도입하는 데 있어서 청년 기본소득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실에서 지금 현재 제도권 밖에 사각지대에 청년들이 많이 있으며 지금의 청년 정책과 또한 불안정 노동시장, 청년 불안정 노동시장이 정합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서의 청년 기본소득도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기본소득이 현실적으로도 필요하다는 점, 그 다음에 완전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단계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보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청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청년이 이 사회에서 단순히 반드시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게 하는 일꾼으로서만 우리 청년을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시민으로서 청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인가에 대한 물음을 우리가 물음에 답해 봐야 될 텐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청년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이들에 대한 보장을, 그러니까 권리를 보장하는 원리로, 적정한 수준으로 권리를 보장하는 원리로 이제 이행해 나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소득이 온다 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